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7월 12일. 주식시장의 우호적인 뉴스를 찾기가 어려운 그런 날입니다. 요즘 젊은 분들 얘기로 전혀 근거가 없을 때 일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증시에 좋은 게 정말 일도 없어 보이네요. 아시아 증시 어제 하락했고요. 유럽 밀렸고 미국 증시까지 하락했죠. 미국에서 변동성 지수는 급등을 했고 유가는 또 급락을 했고 또 NDF 원화 환율은 또 올랐습니다. 그러게요. 좋은 뉴스를 찾기 어려운데요. 그나마 하나 찾아본다면 야간 선물이 강보합권으로 좀 끝난 건데요. 미증시는 다우가 0.88%, 나스닥이 0.5%가량 밀려난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는 이제 옵션 만기일이죠. 매물들이 미리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옵션 만기일 금통이 여러 가지 켜켜이 쌓여있는 산적한 악재들을 또 뚫고 가야죠. 어떻게 뚫고 가야 될지, 또 어떤 자리에서 고민을 해야 될지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출발 마케돈 1부 장용혁의 마켓 시그널로 시작하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용혁 팀장님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이제 돌파구를 좀 찾아야 되는 상황에서 반등이 물론 이제 반등도 세게 나오진 않았는데 반등이 나왔다 좀 밀릴 수도 있는데 그런 가운데 또 악재를 맞으면서 어제는 되밀렸는데요. 전 세계 증시가 10% 했습니다. 네. 분석 좀 해주시죠. 우리가 미중 무역 분쟁 얘기를 그만하고 싶어도 그만 못하는 상황이 계속 그러게요. 벌어지다 보니까 좀 증시 참여자들이 소위 좀 지치는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과거의 경험적으로 보면은 이 정도 했다가 올랐는데 라는 기억들이 생생하실 텐데요. 요즘 증시는 그런 모습들을 좀처럼 못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증시 탄력이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씩 좀 집어보면 어제 우리 방송하다가 이제 2천억 달러 얘기가 나와서 참 방송을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좀 나는데요. 500억 달러 이 중국 관세에 대해서 얘기 나온 게 지난 4월입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관세 때리는 데까지 한 3개월 걸린 거죠. 이 3개월의 시간 동안에 초반 반응을 좀 보시면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 오가면서 소위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미 무역 대표단이 방중하고 류어가 방미하고 월버로스가 방중하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죠. 그러다가 이제 끊어졌어요. 얘기가 끊어지고 나서 실제로 500억 달러. 실제로 500억 달러라고 부르면 안 되지. 아직까지 발효된 거는 340억 달러니까 곧 160억 달러가 이제 발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어쨌든 이 4월 달에 얘기 나왔던 500억 달러 관세 현실화시키는데 3개월 걸렸습니다. 그 와중에 된다 안 된다 너무 과도하게 우려하지 말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주고받았던 게 사실인데 어쨌든 현실이 됐어요. 그리고 현실이 될지 안 될지 모를 2천억 달러가 생각보다 빠르게 현실화가 됐고요. 어제 증시는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고 아시아 증시도 마찬가지고 사실 적지 않게 당황한 거는 중국 같거든요. 지난번에 7월 6일 날 기억을 좀 살려보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13시 기준, 그러니까 오후 1시 기준으로 미국의 이 관세가 발효가 됐으니까 곧바로 중국의 성명이 나왔죠. 기다렸다는 듯이 대응, 똑같은 대응 발표를 했습니다. 양도 똑같은 340억 달러였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공식 반응이 한 4시간 정도 후에 나왔고요. 보복할 수밖에 없다,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을 주긴 했지만 WTO에 추가적으로 제소하겠다라는 내용 말고는 구체적인 반격을 얘기하고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중국이 미국에다가 갖다 판 물건이 약 5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미국이 중국에다 갖다 판 물건은 1,3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입에서는 2천억 달러가 어쩌고
맥시멈 5천억 달러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사이즈로 만약에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중국도 2천억 달러, 5천억 달러 때려야 되는데요. 때릴 게 없는 거예요. 때릴 게 없는 거예요. 예. 작년 기준으로 미국에서 사온 물건이 1,300억 달러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다 2천억 달러를 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중국을 뭐 제가 보는 시선은 이런데요. 미국 트럼프가 중국을 상당 부분 이 보복 관세 의지를 꺾어버리는 초강수를 두지 않았느냐. 그러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라는 거지. 실제로 이 2천억 달러가 부과될지 안 될지는 어제 품목이 뭐 6,030여 개, 뭐 6천여 개의 품목까지 발표가 됐습니다만 뭐 10%짜리 관세고 이게 실제로 현실화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또다시 얘기가 많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제 증시, 뭐 오늘도 뭐 그럴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생각보다 빨랐던 스텝에 대해서 당황하는, 뭐 중국도 당황한 거 마찬가지니까 당황하는 모습은 나올 수 있지만 시장도 당황했고. 그럼요. 네. 그래서 뭐 실제로 이게 현실화될 겁니다에 대한 하락 배팅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간밤 NDF가 많이 올랐어요. 8원 30전 올랐는데 예. 지금 원달러 고점을 지난번 전고점을 뭐 쉽게 뚫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하지만 어제 증시만 놓고 보면 어제 외국인들이 선물을 4천억 샀어요. 만약에 정말 밑으로 쏟을 것 같았으면은 4천억 들어왔을 리가 없죠. 그리고 어제 원달러 3원 90전 올랐는데요. 이전에 보여줬던 흐름과는 다소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조금 더 뭐 무역 분쟁 얘기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예. 그 얘기 아니면 제가 시간을 때울 수가 없어서요. 따를 수가 없죠. 네, 그 얘기 조금 더 생각하고 있는 바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서 총 사다 쓴 게 1,300억 달러밖에 안 되는데 그럼 2천억 달러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한한령 우리 다 아직 한한령 제대로 풀린 거 아니거든요. 지금 중국인 인바운드가 많이 올라왔다라고는 합니다만 개별 관광이 늘은 거지 단체 관광객 늘어난 거는 극히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제대로 한한령이 뭐 LGD 좀 이따 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광저우 공장 허가에 대해서 뭐 투자 발표 이게 1년을 끌었는데 물론 5개월은 우리 대한민국이 끌었습니다만 뭐 제대로 풀어줬다. 뭐 우리 2차 전지 업체들 뭐 제대로 풀어줬다. 이런 기사들 못 보셨잖아요. 한한령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한령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대략 알거든요. 저기서 막아버리면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이 이제 참다 한미령 한번 맛볼래라는 분위기 쪽으로 가면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달가운 이슈가 될 수 없거든요. 들어가는 물건이 통관해서 걸리고 뭐 안에서 이 사업하고 있는 미국 업체들이 뭐 고생을 하고 그런 식의 대응은 실제로 관세 대응은 아닙니다만 관세 대응 보복 조치는 아닙니다만 여타 다른 부분에 대한 보복 조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싸움을 예를 들면 뭐 나는 코뼈가 부러졌고 상대편은 턱이 빠졌어요라고 하면은 이거는 승자가 없는 게임이거든요. 나도 다쳤고 나도 심각하게 다쳤고 저쪽도 심각하게 다쳤으면 이거는 뭐 상처뿐인 영광인데요. 만약에 나는 다친 거 하나 없이 제가 코피가 먼저 났어요. 이 싸움은 내가 이겼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유리한 뭐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 입장에서도 피를 철철 흘려서는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협상의 우위를 점하는 게 목적이지 실제적으로 양측 모두 살찢어지는 이 고통을 겪는 게 이 최선의 방법은 아닐 것이다. 그러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이 2천억 달러가 스텝이 빠르게 나온 부분은 분명히 부담이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뭐 과도하게 우려하거나 무시하거나 뭐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할 필요가 있겠죠. 준비된 자료들을 통해서 뭐 조금 더 얘기를 한번 해보면요. 이 차트가 나온다라는 게 참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네, 어떤 차트인데요? 지금 미증시와의 상관계수가 역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보이고요. 중국 증시와의 상관계수 높은 거는 뭐 우리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 과도하게 높아져 있는 부분을 볼 수 있거든요. 왼쪽은 한국과 중국 간의 그렇죠. 상관계수, 오른쪽은 미국과의 상관계수입니다. 우리 자고 일어나면 여전히 미증시 올랐나 그렇죠. 빠졌나 네. 이것서부터 보는데
지금 한동안은 그거 볼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증시 혼자 강했잖아요. 네. 미증시가 혼자 버텼던 거고 나머지 증시가 다 무너졌었던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정상적 상관계수 흐름으로 이게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정상이라고 읽는 시각은 없겠죠. 그리고 중국과의 상관계수는 과도하게 높아져 있어서 우린 요즘 아침 미증시 보는 것보단 10시 반 중국 개장 보는 게 훨씬 더 시장 해석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어제도 뭐 위안화 가격 약세 튀면서 중국 증시 빠진 장중에 뭐 2% 넘게 뭐 밀려나는 모습들 봤기 때문에 우리 국내 증시에 힘 실리기 사실 어려웠었던 상황인 거 맞고요. 진짜 보고 싶지 않은 표지만 계속 흘러나오는 네. 게 그러니까 일단 160억 달러까지는 기정사실로 보고 있었고 이 다음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고민할 거다라는 가이드였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앞으로 이제 뛰어나와 버리니까 그래서 중국도 적지 않게 당황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시장도 놀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제 보여드렸던 그림이죠. 결과적으로 중국이 GDP 타격이 더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중국이 미국에다 갖다 파는 물건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양쪽 모두 다친다라고 가정했을 때 무역길이 막힌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좀 더 이 GDP 데미지를 입는 쪽은 중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꾸 건드리는 거고 중국은 피하고 싶은 거고 이 국면의 지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미 선물 매도 쪽으로 정말 대단한 물량들이 한 4조 실려 있는 거거든요. 대단한 물량들이 실려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추가적인 숏 포지션을 구사한다라고 하면은 증시 분명히 다칩니다. 근데 어제 그림에서도 봤었던 것처럼 어제 외국인 선물 4천억 사는 거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라는 거의 5천억이었거든요. 네. 4천억 후반대였으니까 거의 5천억인데 이 외국인 5천억 선물 들어오는 거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라는 부분들은 계산들을 다들 하셨을 거예요. 그럼 어제 막판에 이제 코스닥이 속도 내면서 밑으로 밀려서 그랬지 사실 장중에 이 거래소 우려보다는 종가가 나름 땡기면서 끝을 낸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얼마나 더 이 숏 포지션을 이 외국인들이 끌고 가느냐라는 부분이 뭐 향후 시장의 수급적인 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좀 이 우려스러운 그림은 그거죠. 좀 전에도 제가 NDF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일단 정고점을 오늘 뚫어서 원달러가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오늘 아침에 이제 원달러 부담 안고 오늘 장중에 이제 안정세 돌입하면서 긴 음봉을 꽂아주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부담이 뭐 큰 폭으로 줄겠죠. 근데 지금 만약 그런 그림을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달러 완산 코스피가 굉장히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이어서 반등을 기대하고 있는 시각인데 여기서 보는 그림처럼 달러가 올라갔을 때 시장 수익률이 역으로 떨어지는 상관계수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 점을 감안하면 달러가 좀 쉬어줘야 되는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달러가 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럼 원화 약세를 자극할 거고 위안화 마찬가지고 그럼 위안화와 원화의 동조가 또 뒷받침이 될 거고 이런 부담들이 조금 더 시장을 잡고 있을 거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돌리기에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호재를 찾을래야 일도 없어요 라는 얘기가 나오는 답답한 분위기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내려있는 증시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죽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시원하게 돌릴 만한 모멘텀을 끌고 오기에 주변 환경이 요즘 좀 갑갑한 흐름. 요즘 증시 딱 갑갑하다라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런 식의 분위기가 뭐 불가피하게 뭐 연출될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환율은 1,122원 정도 끝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NDF에서는 1,128원 정도를 지금 호가하고 있어서 오늘 개장하면 이제 환율은 또 약세 쪽으로 올라붙을 텐데요. 이제 끝에 또 좀 변동성이 최근에 있는 경우가 있어서 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높게 출발하고 음봉 크게 꽂으면 뭐 시장에서는 원달러 부담 피크아웃으로 읽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그림은 또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또 10시 반에 어쨌든 간에 중국 증시 상황을 봐야 되는 거고요. 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뭐 종목별 아이디어 혹은 이제 뭐 이슈를 좀 찾아보면 그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광저우 OLED 합작법인 승인받았다는 뉴스가 있었고 LGD가 워낙 눌려 있는 상황인데 그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얼마 전에 모 증권사에서 보니까 LGD 지분 가치를 제로로 읽었더라고요. LG전자가 들고 있는 LGD 지분 가치를 제로로 계산을 했어요. 지금 그 정도로 LGD가 엉망진창입니다. 사실 저도 방송에서 24,000원이면 뭐 24,000~25,000원이면은 싼 거 아닙니까? 라는 의견을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저도 뭐 죄송스럽게 그지없습니다. 근데 아니, 주가는 계속 변하는 거니까요. 네. 근데 2분기 어닝스를 보면은 지금 2천억대 적자가 뜰 것 같고요. 뭐 올 하반기 지금 광저우 팹 얘기가 나오는데 광저우가 OLED 매출로 반영되는 거는 빨라야 내년 하반기입니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까지 이 광저우 이걸로 끌고 갈 수도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당장 이 어닝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지금 LCD 가격 반등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데요. 물론 이번 뭐 7월 들어와서 상반월 패널가가 뭐 하락폭을 갑자기 뭐 줄여 놓은 부분은 존재하기 때문에 뭐 이 정도 패널가면은 뭐 됐어요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시점이기는 한데요. 일단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올해 최대 적자를 기록하는 시점이 지금 2분기 실적일 걸로 봅니다. 3분기도 물론 적자를 찍겠지만 이번 2분기 적자보다는 현격히 줄어난 적자를 찍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내년에는 아마 OLED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그림을 하나 보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과거의 멀티플 하단부 쪽 딱 0.6 배면은 제가 저번에 봤을 때 24,000원 고 언저리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가격 많이들 생각했어요. 24,000원 정도면은 과거 밸류에이션 테이블로 봤을 때 저점이니까 뭐 이번에도 이런 자리에서 바운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라고 막연히 그냥 기대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적자 뽑고 있는 상황이면은 회사 가치가 지금 줄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과거 이 밸류에이션 저점보다 좀 까질 수 있습니다. 지금 뭐 많이 내려와 있는 이 상태인 거는 맞는데요. 얼마 전에 있었던 뉴스 하나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BOE가 내 앞으로 이 패널가 20% 까가지고 원가로 팔겠다라는 뉴스 기억들 나실 거예요. 뭐 들어보신 기억들 나실 겁니다. 근데 그게 현실화 될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실제로 이 BOE의 패널 공급량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재고 같은 경우에는 눈만 뜨면 빠지는 패널가를 보고 있으면은 이 세트 업체 입장에서는 패널을 구매해서 쌓아놓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죠. 필요할 때마다 시장에서 사오면 되는 거니까요. 뭐 계속 빠지는 패널가인데 뭐하러 쟁여놓겠습니까? 근데 지금 나머지 이 패널들은 지금 재고가 늘기 시작했고요. 지금 이쪽도 재고가 늘기 시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라고 하면 지금 물량 컨트롤을 어디선가 이제 시작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BOE 20% 이 패널가 까서 팝니다. 원가로 팝니다. 이 얘기는 마지막 노이즈였을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 BOE가 그럼 지금 돈을 벌고 있느냐? 못 벌고 있어요. 지도 못 벌고 있는. 근데 뒤에 이제 중국 정부가 서 있으니까 이제 저렇게 할 수 있는 건 미국이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는 뭐 사실 하면 안 되는 행동인 건 맞죠. 근데 지금 뭐 영원히 적자를 낼 것 같은 지금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올해 뭐 누가 봐도 적자 찍을 거고요. 근데 과거에도 보면 이런 경험이 사실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적자 이후에 뭐 돌아 나오는 구간들이 종종 보였었던 LGD입니다. 근데 지금 주목하는 점은 지금 일단 소형 OLED 패널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다 먹고 있어요. 독식하고 있는 시장이죠. 애플 아이폰의 이제 OLED 모델에는 전량 삼성 디스플레이 모델이 들어갑니다. 애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적과의 동침이죠. 그래서 불편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LGD한테 너네도 플라스틱 OLED, 요 소형 OLED 쪽으로 한번 찍어보지 않을래? 라고 이제 돈도 밀어주고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걸었던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 부분이 무르익어야 되는데 아이폰이 팔려야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는 들어갔는데
이거 뭐 양산 시점도 뭐 잘 모르겠다, 수율도 모르겠다, 이거 실제로 뭐 수급은 더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 버리니까 우려감이 많이 깊어졌었던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기본으로 깔고 있는 LCD가 안 좋았기 때문에 뭐 좋을래야 좋을 수 없었던 상황이죠. 근데 LGD가 딱 하나 잘하는 게 있어요. 대형 OLED 패널은 LGD가 먹은 시장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QLED라는 부분으로 다시 한번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QLED는 OLED 이 방식이 아니거든요. LG 아성이 높죠. 그렇죠. 예. 그래서 대형 OLED 쪽은 분명히 LGD가 잘하는 시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LGD의 의사결정이라 함은 안 되는 거 자꾸 쏟아붓지 말고 그렇죠. 되는 쪽, 강점을 갖고 있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모아다오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일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광저우 이 공장 허가 승인은 지금 당장 LGD 매출에 도움이 안 될지 몰라도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여기에 투자가 한번 크게 쏠리고 그 이후에 투자가 뭐 유지보수나 이런 쪽으로 추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만 이 장비들 뭐 감가상각으로 다 갈아내는 이 부분들이거든요. 그게 지나고 나면 시장에서는 캐펙스 투자가 크게 줄고 이 구간에서 어닝이 쌓이는 거니까요. 이 구간에서 어닝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원히 적자 낼 것 같은 기업도 강점을 갖고 있는 쪽에 의사결정을 모으면 달라질 수 있다. 지금은 체질 변화를 위한 투자의 시간이고 지금 부진할 수밖에 없는 뭐 주가 흐름, 뭐 어닝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만큼 밀려 있습니다만 가치를 제로로 보는 분석이 나올 그러게요.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아니, 그 자회사 가치라는 게 이제 시총을 반영하는 건데 제로로 네? 봤더라고요. 제로로 봤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얘기 나왔으면 네. 뭐 안 좋으니까 이 가격 있겠죠. 네. 네. 이 가격 밑으로 뭐 지금이라도 뛰어 나오십시오라는 의견 드리기에는 너무 가혹한 주문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LG그룹의 참 아픈 손가락이죠. 그렇죠. 전자의 스마트폰 분야하고 이 LG 디스플레이인데 버릴 수 실적 없고. 변동성이 좀 커요. 네. 이 여타 그룹들은 이제 SK그룹이 그런 거 잘하잖아요. M&A. 네. 예, 필요한 거 있으면 사고 또 팔고 그러는데 LG그룹 그러기에는 참 LGD 같은 경우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지 않죠. SK그룹은 뭐 네. 하이닉스가 벌어주고 네. 이노베이션이 벌어주고 그러니까 돈 쌓은 걸로 뭐 ENS가 벌어주고 쌓은 걸로 네. 뭔가를 투자를 맞아요. 하지만 LG는 지금 각자들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러게 말입니다. 예, LG 전자의 뭐 전장 사업 이제 이런 거를 좀 기대하고 있는 건데요. LG 네. 그룹도 참 헤쳐나갈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 뭐 어쨌든 간에 오늘까지도 무거운 뭔가 시장의 반전이 또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좀 무거운 분위기로 오늘도 출발하게 되는데요. 전략 주십시오. 어제 외국인 선물이 4천억 후반, 4,960억 매도가 아닌 매수가 들어왔고요. 어제 정규장 환율에서는 3원 90전 올라가는 뭐 우려보다는 낮은 원달러 상승이었으니까요. 간밤 NDF 상승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오늘 우려를 안고 출발합니다만 오늘 이 방송 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가 이후에 밑으로 좀 가닥을 잡아줘야 피크아웃 얘기를 할 수 있지. 여기서 만약에 원달러 더 위로 반영을 시킨다라고 하면 우려감이 좀 높아질 수 있다. 오늘 시장에서 키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마침 이제 또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요. 어제 말씀하신 외국인 선물이나 이 수급 쪽에서 파생 쪽의 동향들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장은 뭐 늘 어렵지요. 그런 가운데 사실은 우리가 물론 뭐 리먼 사태 이런 때나 IMF 때는 큰 고생을 했지만 그 정도의 위기가 아닌 위기들은 사실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뭐 미국의 연방정부 셧다운부터 해서 브렉시트 뭐 이런 것들을 다 지났거든요. 예, 어쨌든 어려운 시간이지만 잘 대응하시죠. 예, 장혜혁 팀장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